저희가 이제 토트넘 결산 찍었고 다음 시즌 사실 재밌게 보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도 입중계할 때 숫자 보면은 토트넘 제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시청자가 올라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 시청자 수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토트넘 경기란 말이야. 인스타TV가 또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렸을 때도 지난 시즌도 소니가 득점한 경쟁하고 했던 음. 거니까. 그래서 토트넘 축구가 재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적 시장 계획도 잘 세워야 됩니다. 물론 좋은 감독도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적 시장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저희가 뭐 아스날 정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포지션별로 어디가 뎁스가 좀 모자라는지 혹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포지션은 또 어디 있는지 링크 자원들까지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사실 토트넘은 제가 이제 쭉 이 스크립트를 보고 작성을 하면서 느낀 건 보강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다. 네, 이게 저의 일단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일단 어디든 들어오고 봐라. 일단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선수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어떤 선수인지 판단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영입이 어느 곳이든 급선무로 필요한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뎁스 쪽으로 보면요.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케인의 백업 왜냐면 히샬리송이 어쨌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케인 백업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케인을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게 저는 뎁스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예전에 비니시우스 괜찮았었는데. 나는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나는 이 플럼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난 요렌테가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요렌테가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요렌테 같은 자원을 찾는 게 제일 힘든 거 알죠? 그러니까 확실한 툴이 있으면서도 백업으로서 내가 기능하는 걸 오케이 하는 선수? 없지. 역시 없어, 사자왕 없어. 요렌테. 요렌테는 진짜 토트넘에서 그래도 쏠쏠하게 잘 해주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케인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윙포드들이 사실 올 시즌에 다들 좀 애매했죠. 손흥민 선수도 그랬고 그리고 반대쪽에 크루셰프스키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거는 사실 뭐 윙포드 쪽 얘기하려면은 윙백 얘기도 같이 연결이 되긴 해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메인 공격진 이외의 백업으로 누구를 좀 쓸 수 있을까가 관건이 아닐까. 정말 그 지난 시즌 이적 시장 때 히샬리송이면 이거 좀 해결한다. 그래. 다 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플랜이 꼬이면서 깨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야 돼. 네, 저는 윙포드는 뭐 뎁스 쪽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는 퀄리티도 같이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일단 넣어봤고 이 약간 이 포지션별로 봤을 때 여기는 주전급 데려와야 된다. 선수는 많은데 쓸 선수가 좀 없다라고 느끼는 건 일단 요리스가 폼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는 저는 백업으로는 준수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선수를 믿고 토트넘의 주전 골리로서 한 시즌을 칠 수 있는가? 안 되죠. 아니죠. 예. 사우스햄튼 말미트 실수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골키퍼 포지션 저는 퀄리티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센터백 여기가 진짜 전형적인 사람은 많은데 쓸 선수가 없다는 그 자리예요. 그 얘기하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메로만 사람이다. 로메로 제외 왜냐면 쓸 선수가 없으니까. 자, 다이어, 산체스. 뭐 이제 랑글레는 이적 여부가 좀 변수가 되겠지만 한강갑, 벤 데이비스. 벤 데이비스가 그래도 뭐 스토퍼로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사람은 많은데 로메로 제외 확실하게 믿고 갈 만한 자원이 센터백은 진짜 없습니다. 정말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센터백은 진짜 누구든 일단 데려와서 새로운 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세 판 짜야 되는 게 진짜 세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센터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윙백도 뎁스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숫자는 돼요. 숫자는 돼, 맞아. 근데 퀄리티가 아쉬운 거지. 자, 우측에 에메르손 포로, 이제 도티가 나갔죠. 그리고 좌측을 봤을 때는 페리시치 세센용이에요. 근데 보면 에메르송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더 일관성 있는 폼을 꾸준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포로는 그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스포르팅에서 봤었던 것만큼의 임팩트는 아직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포로를 썼을 때 백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새로운 전술적으로 그쪽에 수비 커버를 해야 되는 거를 감독한테 더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포로의 어떤 효과가 아직까지 더 극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에도 부각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좌측의 세센용은 부상 이슈가 쭉 있었고 페리시치는 콘테 전술화에서 너무 별로여서 새 시즌에 좀 어떻게 전술을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퀄리티를 좀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앙 미드필더 있잖아요. 벤탄쿠르 제외하면 지금 볼 전개나 순환할 수 있는 자원이 토트넘에 없습니다. 스킵, 호이비에르, 비수만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사르. 사르는 사실 이제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너무 게 유망주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이제 비슷한 유형의 미드필더들만 많았어요. 좀 미드필더들이 그때그때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는 형태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어야
아 이렇게 중원이 좀 짜이겠구나. 이렇게 조합을 뭐 역삼각형으로 바꿔보거나 뭐 정삼각형이 되거나 이렇게 상상을 해볼 텐데 다 보면 너무 스타일들이 좀 비슷비슷하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호이비도 그렇고 스킵도 그렇고 뭔가 좀 많이 뛰고 음. 하드워크 유형의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이 뭔가 패스를 통해서 후방에서 안 풀어주거나 돼요. 전진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중원이 좀 아쉬운 팀 아니면 어느 포지션에 아쉬운 팀이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그쪽으로 옮겨서 변형을 주잖아요. 뭐 사실 리버풀이 그랬고. 맨시티도 풀백 없이 축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토트넘도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일단 센터백 퀄리티를 보면 그게 안 되고 안 되지. 윙백 퀄리티를 보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지금 스쿼드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균형이 깨져 있다. 퀄리티가 깨져 있다라는 게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이비도 전반기까지는 좋았는데 어쨌든 후반기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팬들 비판도 많이 받았고 해서 토트넘은 지금 쭉 놓고 보면은 거의 보강을 안 하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다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윙백 쓰면서 이제 투미드 쓰잖아요. 뭐 다른 포지션도 당연히 아쉽지만 투미들에 서는 선수가 활동량은 요즘에는 안 갖춘 선수들이 없단 말이야. 활동량에다 거기에서 이제 드리블 전진이 되든 패스로 전진이 되든 이 능력을 벤탄쿠르나 호이베르가 더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둘이 공고하게 주전으로 계속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야. 백업만 있어도 됐을 거야. 번갈아 쉬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쉬워 진짜.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수 링크를 저번에 이제 아스날 편에서 다루긴 했지만 일단 토트넘은 감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먼저죠. 네. 네. 뭐 그 앞서서 뭐 디렉터도 당연히 좀 아주 중요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아르네 슬롯은 어쨌든 파토가 났고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셀틱의 포스테코글루. 아 얼마 전에 이제 셀틱 우승 세레머니 중계했거든요. 오영규 선수 트로피 골 올렸던데. 오영규 멀티골. 와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란다 팬들 조련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짧게 스피치를 하는데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팬들의 호응을 얻는 약간 그런 유형의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 옛날에 요코하마 있을 때도 인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진짜 그 포스테코글루의 요코하마를 보면서 전북이랑 했을 때 아침 때. 저 전북 축구를 그래 제가 꽤 오래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승점 자판기 때부터 봤거든요. 예. 진짜 2000년대 그 때. 전북 다이노스 시절부터 봤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좀 없겠지만 저는 전북이 이제 본 궤도 좀 이제 우승권 팀으로 올라서고 나서 저 그렇게 무기력한 경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마지막에 조규성 그 약간 이거는 행운이 좀 깃든 골이었는데 그 골 나오기 전까지 진짜 전북이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때 그 감독을 찾아봤었던 기억이 나. 그게 포스테코글루야. 네,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셀틱 축구 봐도 빌드업 체계는 진짜 확실하게 잡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런 어떤 지도력은 있지 않나. 좀 J리그 스타일이야. 네, 보면은 맞아. 되게 좀 패싱 통해가지고 잘 풀어내고. 네, 그리고 이외에 뭐 이제 로저스나 포터 감독 링크가 좀 있는데. 둘 다 리스크가 크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약간 그런 거지. 슬롯 아주 유명한 감독이다. 그래서 링크가 막 나. 예전엔 나겔스만 링크가 갔어. 근데 갑자기 로저스?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포스테코글루도 어쨌든 빅리그 검증이 아직 안 됐으니까 걱정이 일단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감독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 선수들은 링크 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해리케인 이적 여부에 따라서 공격수 수열이 달라지겠지만 루카스 벨트란이라는 이 리베르 플라테 공격수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좀 찾아봤는데 키가 크지 않아요. 75 정도 되고 2001년생입니다. 나이는 좋아요. 근데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작은 키에도 등딱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뭔가 득점에 특화돼 있다기보다는 동료 활용하면서 좀 이타적으로 띄워주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는. 딱 얘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전방에서 공격수가 공을 잡고 힘으로 버텨줄 수 있는 게 케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케인이 없을 때 저 선수가 내려와서 중앙에서 버텨주고 연결을 해준다? 뭐 당연히 윙포드들의 올 시즌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괜찮은 백업 공격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히트맵 보면 활동 반경도 되게 넓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아구에로 느낌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느낌이요? 있어요. 데려와야죠. 네, 무각도에서 무조건 골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또 체구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 약간 훌리안도 그렇고 훌리안도 그래, 맞아요. 그 아구에로의 아구에로 후배자들이 스타일이면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죠. 무조건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노르 솔로몬. 아하. 혹시 이제 플럼 소속으로 뛰었죠. 근데 사실 임대생인데 어쨌든 전반기 아웃되면서 좀 장기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좀 늦게 보긴 했는데 저는 이 선수를 샤흐타르 때 처음 봤거든요. 그 언제였냐? 그때 샤흐타르 감독이 누구였는지 알아? 데체르비였어. 그거 얼마 안 된 시기네. 바이에른 오기 전에. 내가 그걸 중계했거든요. 샤흐타르랑 AS 모나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중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을 처음 봤어요. 그때 아마 백업 자원으로 이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드리블 좋고 스케일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플럼에서 넣은 골 보면 감차도 잘해요. 감차. 근데
태생적인 그런 피지컬상의 약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좀 빡세지 않나. 그렇죠. 크랙은 크랙이에요. 근데 견제를 받았을 때 약간의 약세가 좀 느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메디슨 얘기도 좀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뭐 공격 포인트를 쌓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 슈팅 확실, 뭐 킥 확실. 근데 패스 주고받는데 배급은 가능한 선수. 패스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미스가 좀 많다. 그러니까 메디슨 스타일상 투미들에 세우기는 좀 어렵고 네. 메디슨을 좀 위로 올리고 아니면 뭐 전방 공격수를 투톱으로 변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디슨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디슨 링크는 뭐 지금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 그렇죠. 상황이고. 일단 팀이 강등이 돼서 네. 센터백 라인도 링크가 좀 있는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게히. 마크 게히. 게히는 저는 이 선수 그냥 사실상 양발로 다 패스 준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진짜 좌우발, 왼발, 오른발 다 되게 잘 쓰는 선수고 그 공중볼은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신체 능력이 괜찮아서 수비에 있어서 올 시즌 전반기 빼고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옆에서 안데르센이 실수하면은 저기 게히 선수가 커버를 잘해줬거든요. 왜냐면 안데르센이 또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를 안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이 수비진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게히는 발이 좀 빠른 편이고 경합 능력이 되고 1대1 수비가 되니까 후방의 파트너의 실수를 커버하는 데 꽤 좋은 선수고 국적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선수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잉글랜드니까. 발밑이 좋고 양발로 패스 잘 주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5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싼 금액에게는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영입 그 하고 싶은 팀도 많을 것 같고. 그럼 마찬가지로 맨유, 아스날, 리버풀 다 지금 네. 영입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즈의 로빈 코흐 링크도 좀 있습니다. 코흐. 네. 그나마 리즈 수비진 중에서는 나았다는 평가는 있는데 그래도 리즈 수비진은 올 시즌에 너무 처참해서 다 너무 안 코그는 좋았어요. 좀 그런데 게히는 데려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공권, 뭐 볼백업 이런 부분에서는 코흐를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한데 일단 좀 느리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토트넘 센터백 느린 센터백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한 1,500만 파운드 정도라고 얘기는 나와요. 저는 그래도 비싸게 돈 주고 게이 데려오는 게 낫다. 뭔가 확실한 센터백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센터백 잔혹사 아니야.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보면 토트넘도. 코흐가 그 리즈에서 커리어 중에 올 시즌이 그래도 전 시즌보다 발전을 한 거는 맞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부진했던 시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토트넘이 어쨌든 안정된 센터백을 원한다고 한다면 코흐는 다른 자원들보다는 올 시즌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부진한 시기까지 같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염려가 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골키퍼는 2명 링크 있네요. 라야랑 픽포드. 픽포드는 일단 에버튼이 생존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적 안 하고 남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역시 생존왕이야 에버튼. 네. 그리고 에버튼. 이미 여름에 한 번 링크가 있었어요. 맞아요. 토트넘이랑. 그래서 요리스가 어쨌든 폼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리스가 지금 뭐 다른 데서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 GK가 필요한데 에버튼 생존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졌다. 이제 라야 쪽도 가격이 상당하죠. 기본적으로 뭐 선방 능력도 골키퍼니까 당연히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발밑이 그래, 엄청 좋은 발밑이 거. 아, 좋은 거. 좋죠. 예. 그래서 그 라야는 확실한 어떤 그 반사신경 진짜 빨라요. 몸놀림이 되게 빨라서 한 83, 4 될 거야. 키가 크진 않아요. 키가 크진 네.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반사신경이 빨라서 그것을 만회하는 선방 능력을 지녔고 역시 킥이나 패스를 되게 잘 준다는 거. 예전에 챔피언십 있을 때부터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라야 골키퍼의 장점이죠. 브랜포드가 한 4천만 정도 원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금액 따로 지금 맨유 토트넘이 붙고 있는 양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선수들도 토트넘이 링크가 꽤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 센터백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자원 2명은 영입하고 가야 된다. 진짜 무조건. 왜 기존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로메로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원에 볼 좀 잘 차는 미드필더 한 명 있어야 되고. 일단 여기가 최우선 보강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전체 제가 다 하면 생각하기에는. 좋겠지만 그 중에서 1순위는 제가 보기에도 이쪽이 아닌가. 저는 선수 영입보다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데 감독 중에서 이상한 윙백 축구하지 말고 중원 투미드 고집하지 아니 말고. 근데 윙백 축구를 잘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아니 나는 지금의 윙백 퀄리티로는 윙백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미드 고집하지 말고 3미드 쓰고 그냥 중원에서 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공격진에도 네. 뭔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한 선수 정도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해리케인이 뭐 지금 약간 남는 모양새라고는 하는데 만약 어디 가잖아요? 야 토트넘 큰일 나. 무조건 데려와야 돼. 그래. 근데 누굴 데려오냐고. 해리케인의 대체자 벤제마.
근데 벤제마 뭐 당연히 뭐 현실성 없긴 하지만 네. 오면 잘할 것 같긴 해. 잘하겠지. 벤제마? 당연히 잘하겠지. 소니랑 잘 맞을 것 같긴 너무 하거든. 좋죠 진짜 어. 이상적이지. 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엄청할걸? 야 벤제마 투미드리면은 내려와가지고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네. 피파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연계만 네. 해주면 돼요. 어쨌든 뭐 링크도 이 정도 나오고 있고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포지션상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우선순위는 센터백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풀백도 급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급해요. 네.